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후에 새로 두 분이 방청을 신청하셔서 완주군 후의 회의규칙 제86조에 따라 방청 허가를 하였습니다. 회의장을 찾아주신 분들께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방청인 준수사항을 배부해드렸으니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신치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밀입니다. 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경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동환 환경정책팀장입니다. 박중권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이재국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유재덕 폐기물시설팀장입니다. 송용환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정일권 수질보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미세먼지 저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9억 원으로 노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등 총 8개 사업에 사업량 1,270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981대가 완료되었으며 잔여 사업에 대해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가 피해 예방시설 지원 등 총 4억 5천만 원 예산에 4개 사업을 추진 중이로 피해 예방시설 121호, 기피제 지원 232호 등 총 353호에 1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유해 야생동물 총 2,013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피해 예방시설은 기존 울타리에서 포획틀, 기피장치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농가에서 원하는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포획 마리수 제한을 해제하여 유해 야생동물 적극 포획 등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 농업 경영을 위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생활자원화센터 시스템 개선입니다. 2021년도부터 22년까지 2개년에 걸쳐 8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올해 지게차 구입 및 플라스틱 압축기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는 노후화된 사무실 신축과 캔 압축기 교체 설치 등을 통해 재활용 처리 능력을 향상시켜 증가되는 재활용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 처리입니다. 올해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9월 기준 총 16,430톤으로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전년 동기간보다 4.1% 증가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를 위하여 올해 CCTV를 8개소 설치하여 불법 투기 근절에 노력하였고 아이스팩 재활용 수거 사업과 공동주택 자원관리 도우미 사업을 통해 재활용품 배출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투기 및 소각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생활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에 대한 올바른 분리 배출 홍보와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재활용률 제고와 생활쓰레기 발생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보험 매립장 사후 관리 및 감독입니다. 고하철 이물이 불법으로 과다 매립된 보험 매립장의 침출수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간 매립장 관리 방안 용역을 추진하여 매립장 내 우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사면덮개 설치, 저수진의 침출수 유출 방지를 위한 차수벽 설치 공사 등 주변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매립장 내부의 침출수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전처리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공사 완료 후 6개월간 시험 운영을 통해 운영 방식 습득 등 인력 채용을 통한 군 직접 운영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0조 그린밸리 불법 매립 원상복구 추진입니다. 공원 내 불법 매립된 고하처리물을 원상복구시키는 것으로 불법 매립한 그린밸리에게 원상복구하도록 조치명령을 하였으며 조치명령 미이행으로 완주경찰서에 고발하였고 그린밸리 및 대표자의 부동산의 가압류를 완료하였습니다. 원상복구 작업은 20년 6월 5일 시작하였으나 현재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작업이 중지된 상태로 조속히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이행 촉구 공문을 10일에 발송하였으며 2022년부터 경주 매립장으로 고하처리물 반출 계획을 확인하였습니다. 매립시설에 대하여 분기별 정기 점검과 모니터링을 수시로 하고 있으며 조치명령 미이행 시 추가 고발 등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불법 방치 폐기물 철거 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 불법 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 및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민 불편 최소화, 공공의 이익 우선을 위해 국도비 28억 포함 총 43억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행정 대집행 사업입니다. 20년까지 관내 YNS 상간 폐열이 총 불법 투기 폐기물 5,950톤을 20년 6월까지 처리 완료하였고 올해 은진산업 1차분 8,017톤을 5월부터 9월까지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은진산업에 남아있는 잔여량은 1,000톤 정도로 추정되며 국비가 추가 확보됨에 따라 11월 중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은진산업은 2심까지 완주군이 승소하였으나 대법원 상고심 파기환송되어 소송 경과에 따라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보험매립장 이전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입니다.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총 사업비 8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관계로 21년부터 25년까지 조성기금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제1회 추경에 19억 원을 확보하였고 2회 추경에 47억 7,1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20년 9월에 착수한 타당성 조사 용역은 올해 11월에 완료하였으며 공론화를 통해 입지 신청 공모를 마련하고 22년까지 입지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조성을 위한 기초 단계인 입지 신청 공모를 합리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우분연료화 설치 사업입니다. 새만금 유역 2단계 수질 중간 평가 결과 가축분뇨가 주 오염원으로 가축분뇨의 공공처리가 절대적 필요함에 따라 우분을 이용한 고용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8억이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자인 고산농협이 사업수행 능력 평가 등을 거쳐 기본 및 실시 설계를 발주하였고 현재 설계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설계 경제성 검토와 환경부 재원협의 등의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22년 6월 이후 사업 공고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산업단지 악취 방지 개선입니다. 산단 악취 민원이 급증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산단 내 업체 중 악취 방지 시설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한 기업에 악취 방지 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37개소에 대하여 개선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 사업은 5개 사업장을 선정하였으나 1개소 사업 포기로 4개 사업장이 사업 진행 중이며 연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조 악취 모니터링 및 배출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관내 환경 배출 시설에 대한 악취 저감 지원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악취 배출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산 남북리 가축분뇨 재활용 시설 및 혁신도시 악취 개선을 위하여 이서이문이 돈사 부지경계에 이동식 악취 포집기를 설치하였고 추가적으로 소양 망표 돈사에 11월 중 설치 완료 예정입니다. 산단 업체 및 돈사를 대상으로 수시 점검을 강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수질 오염 총량 관리입니다. 하천의 목표 수질을 정하고 배출 오염물질의 허용 총량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년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을 통하여 총량 삭감에 노력하였고 에피 모니터링 용역을 추진하여 추가 총량 삭감에 기여하였습니다. 올해에는 4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20년도 이행평가,
21년도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발사업 발굴 시 총량 협의 대상 미만으로 하도록 하고 면적 초과 시에는 삭감 사업을 병행하여 수지로임 총량 관리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개선 사업입니다. 3내 후정리 기존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에 110억 6,300만 원의 사업비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악취 개선 사업 및 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대행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시설공사 발주 공고하였으며 21년 12월 적경심사를 거쳐 계약 및 사업 착공 후 23년 7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18쪽 과학산담 B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과학산담 배수구역의 초기 우수를 처리할 수 있는 장치형 여과시설 설치 사업으로 사업비는 73억 8,100만 원입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위수탁 대행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21년 3월 공사 착공하였고 22년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과수관 업무 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한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한섭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이야, 팀장님들, 환경 문제를 항상 좀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업무 추진 실적 10페이지 보면은 그린밸리 불법매립 원상복구 추진인데요. 현재 좀 처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 부분 잠깐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린밸리 같은 경우에는 이 보온 매립장하고 차이점이 지금 보온은 지금 업체가 없지만 그린밸리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지금 운영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업체에서 복구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고 안 할 경우에 고발하고 행정조치 명령을 하고 있는데 회사 자금 사정으로 지금 불법 매립 원상복구가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행 촉구 명령도 계속 했고 이번에 경주 매립장이 올해 준공됨에 따라 내년부터 가능하다는 공문을 접수하였고 경주 매립장이 올해 준공되는지 저희들이 좀 다시 확인을 했는데 뭐 사실로 지금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계속 좀 지켜보고요. 할 수 있도록 좀 계속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불법을 한 만큼 그 부분은 또 조속히 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다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11페이지 불법 방치 폐기물 철거 사업 추진인데요. 이제 여기서 은진사람에서 저희가 1심, 2심에서 승소하고 대법원에서 좀 패소했는데 이유가 어떤 것인가요? 당초 저희가 이제 1, 2심에서 저희가 승소할 때는 경락자가 이제 은진산업에 대한 권리 의무 승계가 있다. 그래서 폐기물을 처리할 의무가 있다고 저희가 승소를 했었는데 대법원에서 지금 경매를 통해서 허가에 따른 권리 의무 승계를 볼 수 없다. 그래서 방치 폐기물 수험자가 될 수 없다고 판결을 해서 지금 고법으로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일단 폐기물관리법 취지가 오염원 책임 원칙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해당 법령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라고 적극 소송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제 저도 이제 간단하게 읽어봤었는데 사실은 그거 보면은 물론 경매를 샀다고 하더라도 그 매입자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매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좀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이제 파기환송심에서는 좀 이렇게 확률이 어느 정도 있나요? 보면은 파기환송에서 예. 어렵다고는 보는데요. 그래도 이제 이게 지금 전국 시군구에서도 좀 지켜보고 있고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공단 쪽에도 지금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변호사하고 대응 방안을 좀 논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최대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우리 환경과에서도 법률적으로나 절차상 좀 미비한 점도 있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네.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이제 제가 뭐 행감 때마다 강조하는 거지만 특히나 이제 그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뭐 잘 근무해야 본전이잖아요. 뭐 대부분 막 징계받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적극 행정도 중요하지만 항상 모든 것들은 민원인 편의도 좋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동윤 의원입니다. 각 읍면에 환경미화원이라고 불리는 환경직 노동자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 덕분에 완주군이 쾌적함과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첫 번째, 차량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삼례봉동에는 1톤 장축을 사줬는데 나머지 대부분 면단위에는 면사무소에서 쓰고 있는 더블캡 관용차를 쓰레기 수거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나마 면사무소에서 차량을 쓸 일이 있다면 그 차도 또 뺏겨서 청소 수거를 못하고 있다고 이런 애로사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나마도 더블캡은 절반밖에 못 실어서 한 번에 다녀올 것을 뭐 두 번에 이렇게 다녀와야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환경직 노동자분들이 열심히 청소를 하겠다는데 환경을 좀 제공하지 않고 지원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얘기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문제를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수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나요? 뭐 예산이 좀 없는가요? 일단 이제 청소 차량 부분에 이제 더블캡 위에 차량들은 저희 이제 환경미화원들 복지 차원으로 압축 징계차로 앞으로는 저상형 차량으로 이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상형 차량이라는 게 그동안에 미화원들이 뒤에 이렇게 잡고 타는 게 아니라 가운데 미화원들이 탑승할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20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소양부터 시작을 해서 매년 좀 구입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노력은 했지만 예산 편성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는데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압축차를 구입할 예정인데 지금 소양이 한 대 있어요? 네, 지금 한 대 구입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인데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씀드리는데 뭐 당장에 지금 이번에 예산을 올려서 지금 뭐 다음 주면 예산 심사를 할 텐데 내년에 세워져요? 내년에 한 2대 정도 요구를 했는데요. 예. 지금 한 대 정도 반영된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예, 한 대요. 예. 그러면 13개 중에 한 대 있고 내년에 한 대 사고 앞으로 10년도 더 걸리겠다는 얘기 같은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뭐 추경 때라도 더 이렇게 요구를 해서 미화원들 복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미화원 복지 차원이 아니고 완전히 청소를 좀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굉장히 많이 힘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제일 요구가 크더라고요. 그렇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차 사달라는 얘기인데 예, 말씀드린 대로 관용차 더블캡 겨우 쓰고 있고 그리고 듣기를 또 청소차는 운전직들이 운전을 하는데 점차 또 운전직이 빠지면서 미화원들이 운전이랑 같이 겸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 뭐 특별한 방침이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 미화원들이 운전까지 병행하고 있다. 예. 예. 그 부분에 이제 정정은 의원님께서 이제 작년 행감 때도 지적해 주신 대로 네. 운전직들이 그 미화원들 근무할 때하고 시간대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어떤 그 미화원들이 좀 불편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미화원들이 운전을 하면서 같이 청소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좀 추진을 하고 있고. 그게 방침이에요? 예, 환경과 그렇게 방침이?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지금 봉동하고 운주하고 삼내 이 세 군데를 운전직을 미화원으로 대체해서 대신에 이제 미화원은 그 증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화원이 증원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현재 미화원이 저희가 올해
작년에 51명이었는데 54명으로 지금 3명을 증원해서 그렇게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점 좀 확대해 나가주시고요. 차량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삶의 질에 중요한 건데, 청소 부분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부탁드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직 노동자분들의 출퇴근 관리를 지문인식으로 안 하고 출퇴근 대장에다 수기로 기록하면서 관리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착실하게 시간에 맞게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관리 대장에다 쓰는 사람은 괜찮은데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으면서 수기로 쓰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한 것처럼 쓰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해요. 그래서 착실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 되게 불이익을 당한다, 불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지문인식으로 하면 뭐 그냥 간단할 텐데 왜 지문인식으로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서 네. 지문인식으로 가능하면 그렇게 교체해서 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 예. 별도로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들 뒤에서 이렇게 앞쪽차 뒤에서 작업을 하시죠. 그럼 앞쪽차가 몇 대나 있어요? 저희들이 읍면에 지금 6대가 있습니다. 6대요. 예, 예. 그 작업할 때 매연 때문에 좀 힘들어한다는 말씀이 들려요. 그렇다고 작업할 때마다 시동을 끌 수도 없고 이런 민원들은 접한 적이 있으세요? 처음 들으세요? 그렇다면 예, 예. 이제 매연이 나오는 머플러를 개조를 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빼서 작업하는데 매연이 안 나오는 이런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그거 좀 참고하셔서 그렇게 좀 바꿔주셔서 좀 환경직 노동자들께서 행복한 근무 환경에서 만주군민에게 좀 쾌적하고 깨끗한 청소 환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다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검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우리 식구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유해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잠깐 좀 물어보겠습니다. 일들은 추진 실적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효과도 좀 많이 나타났더라고요. 근데 지금 애로 사항들을 좀 들어보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제가 또 겪어보기도 좀 하는 것을 봤을 때 이제 멧돼지 같은 경우는 포획들도 많이 하고 해서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근데 고라니 양이 너무나 또 많이 증가한 것 같아요, 고라니가. 근데 고라니가 어디서 이렇게 좀 자기들 사는 것을 좀 보니까 하천 유지 쪽에서 좀 많이 사는 것 같아요. 하천. 새롭게 우리가 지금 개성계획들을 이렇게 보면 피해 예방 시설 설치를 다각화했는데 그 부분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좀 담아져 있는지 과장님께 말씀 좀 한번 해주실래요? 저희들이 이제 피해 예방 시설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전기 울타리하고 철선 울타리 이 두 가지만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는 전기 울타리만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어떤 리스트를 정하지 않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면 보조금이 이제 60대 40이거든요. 그 한도 내에서 최대 150만 원 이내에서 원하는 사업들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사업을 신청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 올해에도 뭐 프로젝트 뭐 다른 음향이라든가 조명에 대한 기피 장치까지 선정이 됐는데 그 양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좀 홍보를 더 해서 주민들이 뭐 다른 사업도 이렇게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농가들이 원하는 사업들 좀 해주겠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울타리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보급화가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 주변에. 근데 이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보면 또 새로운 시설들이 좀 있고 그런데 저희들도 이제
이게 다니면서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많이 홍보가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홍보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이게 이제 우리 포획사들 있죠. 네. 포획사들의 그 지역이 좀 있다고 봐야죠. 지역들이. 지금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예. 3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완주군대 완주군의 경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전주시와 경계에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서로가 행정이 기관끼리 좀 협의를 좀 해서 거기에 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좀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포획사들이 이렇게 가다 보면 뭐 지금 총기에도 뭐 GPS가 달려 있어요? 총기에 없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 내가 이제 듣기는 그렇게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총기를 사실은 이제 저녁에 야간에는 저 파출소나 경찰서에 이렇게 또 입구를 시켜야 되잖아요. 예, 그런 어려운 관계에 있어서 다 어떻게 보니까 뭐랄까 포획 직전에 경계를 이렇게 넘어가서 포획을 놓치는 이런 경험도 얘기를 좀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간반과 또 야간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야간반 같은 경우는 뭐랄까 좀 많이들 이렇게 좀 활동이 크다 본 게 많이들 지금 저 이용들을 하려고 하는데 한계성을 좀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한계성. 그러자면 이제 포획 그 마리수는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사람은 한 분이 이렇게 감당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민원이 이제 여기저기서 그게 또한 한 군데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완주군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이 포획사들이 어느 방향에 따라서 그분들이 움직여줘야 할 것인지 네, 예를 들자면 멧돼지 같은 경우도 왔다 간지를 빨리 알아야 이게 좀 포획들을 하는가 보더라고요. 기술자들 얘기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며칠 된 것 같으면 발자국을 잃어서 이게 좀 잡기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매일 누가 논에 밭에 있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또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를 이렇게 저희들이 대비해서 군 차원에서 어떻게 좀 뭐 기동반이랄까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좀 한번 해봤으면 하는데, 이제 물론 이제 매달 매일 있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집중적으로 이렇게들 많이들 농사를 짓고 하면서 나타날 때가 좀 있더라고요. 다들 또 뭐랄까 활동 시기랄까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 때만 예를 들자면 민원이 최고 많이 있을 때 이때는 조금 인원수를 조금 더 넓혀주든지 아니면 아까 같이 기동반을 좀 만들어서 그 대응을 좀 해주셨으면 그 민원이 좀 적고 또 실컷 농사진 것도 망가뜨리면 기분이 또 돈을 떠나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알고 모르면 못한다고 하지만 알면 거기에 대한 대응도 또한 우리 개선적으로 내놓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이제 과장님 한번 말씀 듣고. 일단 이제 주야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총기 위험 사고 때문에 경찰서에서 좀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뭐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원님 말씀도 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고요.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어떤 게 가장 좋은 방안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경찰서하고 포획사하고 우리 행정하고 같이 논의를 하면 뭔 좀 안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찬영 의원님 준비하세요. 네, 최찬영 의원입니다. 과장님이야 팀장님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방치 폐기물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은진산업 같은 경우나 이제 상간 폐율이 2019년도에 그 예산을 저희가 짤 때 과장님께서 그때 과장님이 현역까지 그때 계셨었나요? 아니, 지금 편성한 이후에 왔습니다. 편성한 이후에 오셨나요? 네. 그때 전 과장님께서 이 예산을 세워 주시면은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 일단
방치 폐기물을 치우고 그 이후에 최대한도로 그 비용을 받아내겠다라고 저희를 설득했단 말이에요. 저희는 안 된다라고 그 당시에 얘기를 했었고. 근데 어떻게든 잘 해보겠고 방치된 폐기물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으니 우선적으로는 치워야 되지 않느냐에 대한 저희가 그 설득에 당해서 예산을 세워서 행정 대집행을 작년에 했는데 그 비용이 지금 은진산업이 얼마죠? 은진산업이 지금까지 투입된 게 한 19억 정도가 되고요. 상관폐율이는요? 상관폐율이가 지금 9억, 한 9억 1,200입니다. 예, 9억 1,200이죠? 그러면은 지금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세금으로 지금 치웠는데 그 이후에 회수하신 금액은 얼마이십니까? 지금 회수한 금액은 그 YNS 쪽만 지금 6,700만 원 정도 회수하고 나머지는 아직 회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20매덕 중에서 지금 6,700만 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재산조회를 지금 2회 이상 하고 있고요. 뭐 혹시라도 이제 은닉돼 있는 게 있는지 하기 위해서 최근 5년간 재산조회도 해보고 또 특히 이제 은진산업 같은 경우는 그 대표에 대해서 20년간 부동산 주소지 부동산 조회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뭐 따로 재산이 대표란 말씀이시면 이번에 경매로 그 은진산업을 낙찰받으신 분을 말씀하시는 그 건가요? 전 대표님 그 전 대표까지도요? 예, 예. 그 전 대표는 지금 재산을 다 은닉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20년간도 조사를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세금을 들여서 이제 비용을 들여서 이제 방치 폐기물을 치웠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예. 혹시 형사 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할 수 있나요? 지금 이제 지금 재산만 압류한 상태로 그분은 지금 폐기물을 방치하시고 돌아다니시고 다니시죠? 네, 그런 걸로 알고 형사 있습니다. 고발할 수 있나요, 없나요? 네, 이제 형사 고발은 이제 저 오기 전에 이미 이제 폐기물 관리에 대한 뭐 걸로 해서 고발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조치 명령에서 형사 고발은 진행이 됐었습니다. 고발 결과는요? 됐었는데 이제 뭐 초범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뭐 기소 유예라든가 불기소 뭐 이런 형태로 결정이 돼가지고 어떤 형사처벌도 지금은 이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자료 달라고 했는데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석근 씨에 대한 그 자료 달라고 했는데 형사고발이나 뭐 이런 조치에 대한 부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따로 한번 주시고요. 예, 예. 일사부재의 원칙을 뭐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고 방치 폐기물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고발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조치 명령을 내렸는데 그 조치 명령을 통보받지 못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판단만 내려지고 지금 방치 폐기물의 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아직 형사 어떤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 부분은 혹시 못 들어보셨나요? 그 부분은 이제 16년 4월 정도에 허용 보관량 초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고발을 해서 뭐 기소 유예로 판결이 난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일단 이 부분도 제가 저희과 변호사한테 추가로 고발할 수 있는지 지금 검토를 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예. YNS 같은 경우는 이번 대법에서 판결이 저희가 뒤집어지면서 우리 행정이 지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제 다시 파기환송 됐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최대한도로 좀 노력을 하셔서 예, 예. 네, 그 좀 재판에 임해 주시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상환폐율이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일단 상관폐오리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들이 뭐 고발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압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제 다만 이제 비용 회수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들이 연 2회 지금 계속 재산 조회를 하고 있는데 재산이 없어서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압류가 지금 나중에 토지를 사신 분하고 그리고 현재 거기에다가 그 폐기물을 납품한 업체인가요? 지금 압류된 거는 그동안에 행위자들도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관폐율이는 현재 그 부지만. 그러니까 행위자들도 지금 없단 말씀이죠? 예, 행위자에 대한 고발은 뭐 있었나요? 그 부분들은?
행위자에 대한 상간폐유리 같은 경우에도 고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뭐 구약식으로 해서 벌금으로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벌금 얼마로 마무리됐죠? 그거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간 폐유리도 지금 현재까지 9억 이상의 우리 세금을 통해서 방치 폐기물을 처리해 주었고,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이야기 들어보면 더 추가적으로 치워야 될 게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방치 폐기물에 대한 부분들이 국가적으로도 너무나 그 좀 법이 약한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좀 끝까지 예. 최대한의 방법을 좀 강구하셔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정말 잘못한 부분들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좀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 과에서는 네, 기존에 이런 발생한 것들을 이제 재발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재발 방지에 대한 부분도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폐기물 감시원들을 2명을 좀 채용을 해서 지금 계속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는 완주군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상간 폐유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판결문 보면은 지금 나중에 지금 가압류 되시고 나중에 토지를 구입하신 분이 여기에 지금 공무원도 같이 끼어 있다. 공무원이 알고 있었다. 중간에 역할을 했다라고 주장해서 판결문에도 그 부분이 나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민법으로 이제 개인 대 개인으로 이렇게 뭐 다른 판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판결문에 나오는데 혹시 행정에서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검찰에 뭐 조사를 의뢰했다거나? 지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법적 판단을 받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어떤 저희들이 이제 조치명령 대상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하지 못했습니다. 법적 판단을 좀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행정심판 자료에도 보면은 전 소유자로부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일체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조건으로 토지 소유권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심판에서도 전 소유자에 대한 거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좀 판결을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이제 법적 판단을 받았는데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담당자가 알고 있었고 뭐 담당자도 같이 전 소유자랑 같이 현재 지금 땅 소유자에게를 속여서 이 토지를 팔았다라고 이렇게 지금 현재 소유자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고 또한 그 담당자분이 지금 현재 보험 매립장 사건으로 지금 현재 재판 중에 있으신 분 그분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그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행정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뱀해산 관련해서도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뱀해산 관련해서 지금 이번에 2020년도에 불법 폐기물 지도점검 태만으로 해서 이렇게 방한 강구 결국에는 공무원분들이 지금 방치 폐기물 뱀해산 다 지금 징계를 받으셨어요. 지금 도 점검 때문에. 네, 맞습니다. 마이너스는 경징계 한 분, 훈계 한 분, 뭐 이렇게 받으셨는데, 네. 지금 뱀해산 같은 경우는 이분이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압류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압류한 금액이? 지금 그거를 다 공원 부지에다가 지금 불법 매립한 게 한 치우려면 60억 정도 되죠? 공원 부지에다 매립한 게 지금 한 6만 톤 정도 되고요. 예, 치우려면 어느 정도? 치우려면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거하고 이제 업체가 얘기하는 건 좀 다른데 저희들이 산정한 걸로는 한 60억 정도 되고. 예, 60억 정도 되죠? 예. 지금 현재 지금 압류한 금액은 얼마 정도 되십니까? 압류는 그쪽 대표 쪽하고 지금 그린밸리 관련 대표 부동산하고 그다음에 그린밸리에 대한 부지라든가 건물 이렇게만 지금 매입이 된 상태고 금액은 지금 저희들도 뭐 따로 어떤 감정을 받아본 건 아니기 때문에 압류하시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지 그 파악을 아직 못 하신 거예요? 현재 그 금액보다는 적은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적은지가 제가 궁금해서.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법률 변호사한테 자문을 했는데요. 뭐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공개하기가 좀 그렇다고 해서 저희도
몇 아까 건 과장님 정도- 답변은 내년 5월에 경주에 이제 매립장이 이제 매립장을 만든 후에 그쪽으로 이렇게 폐기물을 옮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그거는 이제 그때 가봐야지 아는 거고 예, 예. 대표자님이 그쪽에다가 본인 돈을 들여서 옮겨야지 되는 부분이잖아요. 행정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예. 좀 너무나 이렇게 폐기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지연되고 있는 게 아닌가. 불법은 나와 있고 시간 자꾸 흐르고 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한다고 보면 이제 보험 매립장처럼 저희가 행정대 집행을 한 다음에 비용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현재가 이제 업체가 살아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독려하고 있고 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업체에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저희도 현장 나가보고 있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업체에서 지금 불법적으로 지금 처리 용량 이외의 지역에다가 지금 특히 공원 지역에다가 네. 폐기물을 매립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불법 저지르신 거고 네, 맞습니다. 치우라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지금 시간을 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우지 않고 계시고 예, 맞습니다. 좀 강력하게 조치 좀 취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우선 폐기물 관련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기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기현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들 비슷한 우리 팀장님들 환경과 업무가 다 말씀하시듯이 고생은 하고 또 어려움은 겪고 있다는 부분 공감하면서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 손한섭 의원님이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지나온 과정을 반겨 삼는다라면 더 이상 환경과에서 근무한 이후에 법적인 이런 송사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자가 노력을 규칙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개인 공무원 개인적인 입장도 있지만 완전 전체적으로 행정으로 봤을 때도 큰 이미지 변신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다른 질문하기 전에 이제 이어서 은진산업 관련해서 과연 그러면 우리가 패소했을 때 뭐냐면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데 완주군의 직접적인 피해는 얼마인가 이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은진산업 관련해서 지금까지 한 19억 정도가 들어갔고요. 예. 앞으로 잔여량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국비를 추가적으로 한 7억 정도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잔여량 치우는 거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군비 대체하는 비용으로 해서 그동안에는 이제 군비가 한 6억 9천이 들어갔는데 군비 6억 9천요? 예. 예. 저희들이 군비 받은 거를 좀 절감해서 한 4억 한 7천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군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 이것을 최선의 노력을 다 했어도 우리가 패소할 때 행정에서 패소할 때 이제 4억 얼마요? 4억 7천 정도 될 4억 7천 정도의 군비 손실이 나올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이 어떤 의혹이 증폭돼서 사실과 다르게 많이 증폭되는 것 또한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또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여쭤봤다는 말씀 드리고요. 준비된 거에 의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 부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환경과 역시도 많은 자료를 요청했고 또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업무가 복잡한 업무가 많을수록 또 자료도 많이 준비해야 되고 답변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연도별로 제가 이제
환경에 관한 민원 발생 현황을 여쭤봤는데 이제 올해만 해도 138건이 지금까지 올해만 해도 138건이 이제 환경 관련한 접수로 돼서 이런 걸 현장에 다 다니면서 이제 조치한 결과까지 다 기록을 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가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그만큼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자꾸 증대되는구나라는 부분에 같이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좀 그 유해 야생동물 우리 최동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작년도에 농산물 피해 건수가 103건으로 나왔는데 올해는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셔서 39건으로 이렇게 이제 완화가 된 거에 대해서는 그만한 노력을 하셨지 않았느냐는 생각에서 어쨌든 또 애쓰셨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작년도 행감 이제 환경과는 특히나 행감 관련해서 많은 지적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 변화를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사실적으로 이제 그렇게 좀 답변을 달아주시고 실천에 옮긴 거에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매번 이제 이 보훈 매립장 관련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이제 다양한 자료를 요구를 했었고 또 검토해 봤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지나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앞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저걸 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뭐 다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담당 과장님으로서 여지껏 쭉 진행해 오면서의 또 한 가지 이 자리에서 좀 의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릴 건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같이 생각을 가져주신 거에 대해서 본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한번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걸 진행하는데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의 계획이나 또 의회의 도움이나 협조의 사항에 대해서 또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건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보훈매립장 부분은 어떤 행정의 관리 감독의 문제가 도 있고 업체 문제도 있지만 관리 감독의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항상 주민들 앞에서도 뭐 먼저 사과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도 먼저 사과 말씀 드리고 저희들이 이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응급 복구 공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뭐 덮개라든가 차수벽 앞으로 이제 전처리 시설 하나가 남았는데 여기까지 완료되면 응급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이전에 관련된 거는 이제 지금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면 올해 안에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이제 공론화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이제 군수님께 어떤 공고문으로 전달되면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개정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이렇게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께서 이제 군수님께도 그때 행감 개회할 때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운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원칙적으로는 뭐 저희 군에서 직접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운영,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공론화 진행하면서 어떤 주민들하고 의회하고 저희 행정이 협의해서 결론 내리는 걸로 하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거기에서 한 가지 이제 운영에 관한 행정에서의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을 해달라고 제가 지평부에 여러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현장에서의 그 부분에 대한 아직도 신뢰감 부분이 쌓이지 않고 있다. 또 더불어서 그 관련한 사업들로 인해서 개인 사업자들이 하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낭설들이 있는 부분 때문에
행정에서 직접 운영을 하겠다라는 의지에 대해서 명확히 한 번쯤 재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결론이 안 났는가요, 과장님? 근데 결론이라기보다는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뭐 그린밸리라든가 보험매립장의 문제점들이 민간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성되는 어떤 폐기물 시설에 대해서는 완주군에서 직영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 생각뿐만이 아니라 국나라에서 이제 주민들하고 의원님들이 같은 뜻으로 모았을 때 이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과장님, 네. 공론화에서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해요. 예, 예. 공감하는데 집행부의 입장, 지금 현 시점에서의 공론화위원회가 진행되면서 현 시점에서의 지역 주민들이 이거에 대한 반응이나 또 이거에 대한 혼란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집행부에 대한 정확한 집행부 입장을 표명을 해달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예, 예. 다시 한 번 더 집행부에서 고민하셔서 예, 예.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의견을 좀 빠른 시간에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그렇게 관리 감독을 잘 하시라 믿고 한 가지 이제 행감 자료의 신청 요청에 의해서 15페이지 행감 자료 15페이지 보면 이제 완전 폐기물 처리 시설, 재활용 시설 포함해서 현황 및 지도 점검 내역에 보면 뭐 이 과태료를 500만 원씩 뭐 300만 원씩 이렇게 받은 시설들이 또 과징금 뭐 영업정지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시설들이 이렇게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물고도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운영하는 데는 이제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불법을 저질렀을 때는 저희들이 이제 고발이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이걸 처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물어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네. 제재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은 좀 어려운가요? 잘 못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해서 과태료를 물고 정지를 당하고 이러면서도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지금 법으로는 없는가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법으로는 이제 이렇게 뭐 처음에 악취 같은 경우에는 뭐 고발한다든가 개선 명령하고 2차에도 어떤 경고를 하고 3차에 영업 정지를 한다든가 4차 영업 정지, 5차에서 폐쇄해야 한다든가 이런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되기 때문에 뭐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한 번에 폐쇄하기는 어렵고 뭐 법의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완주군 수질오염 총량제 관련해서도 제가 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지금 과장님 아까 업무 관련한 내용으로 봐서는 크게 지금 대안도 갖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이해는 되는데 네. 그렇게 이해도 되는가요? 일단 저희가 3단계 총량이 이제 올해로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행 평가를 해서 올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내년도부터 사업에 대한 개발이 제한이 되는데 저희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그 19년 7월에 뭐 축사거리 제한 강화로 뭐 축사 허가 건수가 연 1회 한 건 정도 많아야 이제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이 지금 수질오염 총량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축사 관련입니다. 그래서 완주군에는 저희들이 20년 이행평가를 했을 때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나왔고요. 저희가 개발 제한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예, 꾸준히 그것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꾸준히 관리를 하시리라 믿고 또 그렇게 네. 해주셔야 할 거라고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제 이 스레트 철거해 놓은 스레트 관련해서
계속해서 의견을 나오고 또 일제 조사해서 한번 처리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지금 이 부분이 많이 방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대안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예,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이제 조사를 해서 양이 많긴 합니다. 근데 올해도 지금 예산 편성해서 40톤 정도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도 이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분들은 계속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수질오염 총량제도 해당이 되고 우분 연료화 사업에 이제 이게 가축 분뇨를 처리하는 그 부분에도 이제 해당이 되는 상황이지만 우분 연료화 사업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필요로 하지만 우려가 크다는 거 과장님 같이 공감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행감 때 말씀드리는 이유는 좀 더 신중성을 갖고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법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공법에 의해서 타당성, 경제성,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네. 용역을 거쳐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그 부분은 지금 올해 이달 중에 설계가 완료될 계획이고요. 설계가 되면 경제성 분석이 지금 올 말이나 내년 초까지 내년 1월 정도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제성 분석이 나오면 별도로 이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저한테만 될 게 아니라 이제 이 사업비는 이 사업비가 적은 사업비도 아니고 여러 가지 사안에서 복합되는 사업이니만큼 이건 의회하고도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이 사업이 공사가 끝나고 그 이후에 진행될 상황까지도 우리가 가만 안 할 수가 없다. 이 부분은. 그래서 거기까지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 같이 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과 더불어 팀장님들 같이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확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민 과장님과 팀장님 반갑습니다. 유식원입니다. 환경강 할 때마다 좀 짠한 마음으로 시작을 해요. 똑같은 지적을 몇 년째 하고 있었고 그 노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싫다도 하면서 안쓰럽기도 하고 마음도 아프기도 하는데 정말 있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똑같은 질문, 지적 이 부분은 좀 제하고요. 저희가 방치 폐기물에 관련해서는 뭐 우리가 수차례 다 각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들 중에서 그때도 도덕적 해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20억 원을 들여서 이걸 치워주면 결국은 또 누구나 다 완주군에 있는 모든 국민들은 이렇게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도덕적 해가 일어날 것이다. 예측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똑같이 그 행위자들한테 받아낸 것이 하나도 6천만 원밖에 없죠, 과장님. 네, 6,700 정도 됩니다. 예, 너무나 안타깝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더 준비하라고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 환경 관련해서 사업을 줄 때는 그때도 제안을 했었지만 좀 더 그 건물 전체 그다음에 면적 대비 보증 증권이나 이런 부분을 최대치로 끊어서 우리가 완주금만에 타이트하게 조례를 만드는지 내부 규정을 철저히 좀 하자 이렇게 제안을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에도 어떤 내부 규정이나 계획된 로드맵이 있습니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제 그 부분은 법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법이 대신에 법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허용 보관량의 3배까지 그 이행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법에서도 규정돼 있지만 예. 규정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조례를 담는다니 우리 또 내부 규정을 또 촘촘히 해서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은 이렇게 이런 걸로 인해서 갈등하고 어려움을 서로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 내부 부분도 좀 더 강화시키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가능한지 한번 저희들이 변호사 법적 아니, 검토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지금 예, 그걸 얘기한 지가 지금 몇 년 됐는데 지금도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애쓰시는 건 기본하지만 기본적으로 계속적으로 제안했고 했던 부분은 체크해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지금 똑같은 질문을 지금도 체크한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습니까? 이게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좀 촘촘하게 좀 준비하셔서 예. 예. 전자에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었지만 그런 마음으로 그나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예,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체크해 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 쓰레기 부분에서 영농 폐기물 수거 보상 관련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는데요. 영농 폐기물 우리가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걸로 있죠? 사장님? 지원 조례? 예, 예. 예. 폐기물이란 대충 폐비늘, 농압, 빈병, 부직포, 칼라필름, 그래 트레이드판 이런 건데 폐비닐이나 농약병은 좀 수거가 되고 있어요. 근데 폐부직포 이런 것도 그다음에 트레이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수거가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예산은 지금 8,4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연간 수거를 하고 있고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까? 혹시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과장님이 저희가 안 돼 있으면 팀장님이 아시면 아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 영농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군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8,400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3톤 이상을 수거한 경우에는 이제 농민들이 배출을 한 경우에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하면 군에서 보상금 지급하는 형태로 이렇게 돼 있어서 예.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어서 개인 보상은 800톤 정도 그리고 전체는 한 1200톤 정도를 저희가 처리하고 있고요. 농업 말씀하신 빈병 같은 경우에는 환경공단에서 먼저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고 환경공단에 대한 예산이 다 소진이 됐을 때 완주군에서 지급을 하는데 그건 한 95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지급하는 비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말씀하신 폐부직포는 따로 환경공단에서 가져가고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수거를 해서 소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거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폐부직포는? 지금 미화원들이 수거해서 저희들이 미화원들이 그 농가들에서 읍면에 오면 연락하면 저희들이 미화원이 수거해서 네, 상당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이 부분은. 네. 그래서 사실은 각 그 하우스 안에 밖에 산처럼 쌓여 있기도 하고 방법을 몰라서 저도 지금 그래서 몰라서 지금 다시 내가 조례를 만들었지만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지금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그럼 8,400만 원을 다 소진합니까, 과장님? 전액은 아니고요. 한 70% 정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74% 정도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2천여만 원 남네요, 잔량에? 잔액이?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별도로 저희 예산에서 별도로 처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폐부직포, 그러니까 폐부직포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영농 폐기물이기 때문에 예. 폐비늘, 빈병, 폐부직포 이게 다 좀 포함된 거잖아요. 포함된 거라고 영농 폐기물이나 이란. 그랬을 때 예. 이 부분을 8,400만 원 부분을 다 활용하고 계시냐고요.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8,400은 영농 폐비닐 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국비 사업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지금 부직포 처리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군비로 세운 폐기물 처리비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예산이 별도로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1년에? 폐기물 처리 폐부직포만. 우리가 처리비로 저희들이 연 한 1,500 정도 소각 처리 많이는 아니네요. 그걸 수거해서 예. 소각장으로. 예. 사실은 이제 왜 이걸 질문하냐면 이 부분도 잘 몰라서 이런 부분도 읍면 이장형이나 분유장 할 때 좀 홍보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걸 실질적으로 보기 쉽게 산처럼 쌓여 있지 않게 좀 수거해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앞에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여러 가지 또 지적을 똑같이 하는 것은 앞에 의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똑같은 실수가 되지 않도록 적극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항상 있었단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수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료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가 있었고요. 저는 악취 문제 관련해서는 뭐 좀 지역별로 약간은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었고, 혁신도시 악취 문제에 대해서 좀 한번 같이 질의도 하고 상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제가 사실 뭐 5분 발언도 몇 번 했었고, 또 뭐 행정사무감사 이런 때도 누누이 혁신도시 악취 문제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나마 다행히 김제 용지가 특별관리지역으로 이번에 11월 달인가요? 제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는 결혼은 3년간 약 한 500억 정도의 이제 국부위가 확보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용지 특산단지가 많이 매입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혁신도시의 악취 문제가 굉장히 저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쪽 용지도 용지지만 또 혁신도시를 포함한 우리 이석 관내에 있는 축사들도 또 많지는 않지만 뭐 굉장히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근거리기 때문에 뭐 김제 용지에서도 뭐 몇 킬로 되지 않지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에 있는 이선면 관내에 있는 축사 관리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해서요,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혁신도시 악취 부분은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혁신도시 이서 쪽에 있는 축사 중에서도 이제 문제되는 악취 쪽에 문제되는 것들이 이제 돈사거든요. 그래서 네. 돈사에 대해서는 올해 9월달에 그 악취 포집기 설치해서 지금 네.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모니터 요원들이 활동하고 있죠. 예, 지금 10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은 지금 정기적으로 어떻게 뭐 인터넷상으로 교류를 네. 내서 접촉을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저희가 뭐 배너 네네. 밴드에 네. 네이버 밴드에 가입해서 네네. 저희들이 그분들이 이제 거기에다 매일 모니터링한 걸 올리면 저희들이 같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혁신도시 악취에 대해서는 계속 그렇게 모니터링 하는 거하고 지금 악취 포집하는 것들 실시간으로 저희가 확인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좀 악취 문제는 반드시 좀 개선, 축사 악취 문제는 개선이 돼야 되는 사항이니까요. 적극적인 자세로 특히 모니터 요원들을 좀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예. 네, 어차피 이제 김제 용지 같은 경우에는 특별재난 지역으로 뭐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선정이 됐기 때문에 왕궁에 이어서 잘 또 해결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우리 인근 지역 또 철저히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읍면에 쓰레기 우리 지금 생활 쓰레기 적환장이 있잖아요. 그중에 지금 물론 좀 갈수록 우리 생활 쓰레기가 증가가 되고 하는데 그 읍면 지금 쓰레기 적환장 중에 13개 읍면 중에서 지금 장소가 협소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부지를 좀 더 확보해서 좀 늘려야 되는 데가 한 몇 군데 정도 돼요? 현재 뭐 소양 같은 데는 좀 장소에 문제가 있어서 좀 민원이 있는 곳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서, 용진, 네. 구이 정도가 지금 좀 증설이 필요한 곳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갈수록 읍면별로 쓰레기 양은 증가를 하죠. 적재할 곳은 부지가 적어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예. 그래서 국경유지나 이런 부지를 좀 잘 알아보시고 일단은 먼저 국경유지를 잘 알아보시고 그것이 적다면은 이제 개인 소유도 좀 잘 설득을 하셔가지고 부지를 좀 확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각 지역이 좀 더 커지고 호수가 좀 늘어나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좀 문제가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읍면의 그 쓰레기 적환장을 좀 충분히 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이서 용진 구의는 지금 어떤 상태로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일단 읍면하고도 지금 계속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관 쪽이 이전을 지금 상관이 구 정수장 쪽으로 이렇게 좀 저희들이 국경오지를 알아봐서 예. 좀 이동을 거의 마무리가 돼서 이동할 계획이고요. 이서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작년에도 이제 공유재산 받아가지고 이제 좀 늘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쪽에 이제 뭐 고속도로 문제들이 있어서 좀 국공유지라든가 이런 걸 좀 더 알아본 다음에 좀 이전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읍면하고 같이 협조해서 저희들이 뭐 국공유지가 있으면 그쪽으로 옮긴다든가 하는 방안을 먼저 노력을 하고 그 이후에 없는 경우에는 적정한 부지가 있는지 알아본 다음에 뭐 저희들이 매입하는 그런 방향도 좀 고민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의 그 읍면장님들이나 또는 청소 담당 직원들하고 좀 충분히 소통하셔가지고 좀 장소를 좀 물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별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님께서 이제 불법 그 방치 폐기물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불법 생활 쓰레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읍면별로 제가 보면은 그러니까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들이 조금 신경을 쓰는 데는 그나마 조금 괜찮아요. 제가 보면은. 근데, 뭐, 어떤 특정 구역 같은 경우에는 한번 치워놓으면은 2, 3일이면 다시 또 쓰레기가 쌓이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그 지역 면민들이 버리는 것도 있지만 지나가다가 인근 지역, 전주시나 김제시 분들이 버리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쓰레기를. 그러면 이거를 좀 그 이동식 감시 카메라를 좀 활용을 해서 저는 과감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지금 그런 혹시 실적이 있어요, 과장님?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법 상습 투기 지역은 저희가 이동식 그 카메라를, CCTV를 지금 저희들이 지금 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상습 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비치를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고 올해 불법 투기로 한 49건 정도 지금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동식 CCTV도 구입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서 상황을 봐서 좀 구입 더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좀 강력히 좀 당부드리고요. 네. 부녀회장 회의 때 좀 그 읍면장님들이 좀 읍면장님들이 직접 좀 그 단상에서 이 얘기를 좀 해줘야 돼요. 그 담당이 이 얘기하는 것보다 읍면장님들이 그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이장님, 부녀회장 회의 때 강력하게 좀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좀 전달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장선상에서 지금 신도시가 많이 지금 우리가 삼봉이나 또는 이제 혁신도시 또 그 공동주택 인근에 뭐 단독주택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공사를 하다 보면은 그 건축 폐기물을 이렇게 놓고 뭐 인도에 적재해 놓든가 또는 버리고 가는 경우도 지금 허다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므로 인해서 그 지역이 오염되고 그런 경우가 지금 사실 완주군에도 지금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 부분도 좀 단속을 좀 강력하게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특히 건축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읍면에서 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이렇게 돌아다니면 쓰레기가 있으면 면 직원한테 바로 전화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내거든요. 그러면 그걸 한 2, 3일이면 치우는데 건축 폐기물 같은 경우는 싸놓고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그리고 리모델링 해놓고 밖에다가 그냥 뭐 다 싸놓고 그냥 어디로 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이거를 정말 이거 문제더라고요. 신도시 특히 개발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 우리 완주 군민이 계몽운동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잖아요. 건축 폐기물 같은 경우는 거기 안에 발암성 물질도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심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폐기물들은 그냥 그 공사하시는 분들이 아무렇게나 그냥 방치해버리고 가버리고 그런 경우가 지금 허다해요. 특히 어떤 지역 가보면은
참 폭폭하더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읍면하고 좀 협의를 잘해서 어떤 지역이 건축이 이루어지면은 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좀 그 읍면에 좀 하달을 해서 읍면에서도 물론 우리 직원들도 민원 응대하고 바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휴기 없는 날 승자 끌고 맨날 그 지역 돌 수는 없어요. 우리 의원들이 그렇잖아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읍면에 담당 그 총무팀이나 우리 산업계 팀에서 그런 좀 건축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참 잘 파악을 해서 그런 건축 폐기물들이 방치되지 않게끔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읍면하고 협의해서 이런 문제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동료 의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 사항들인데 지금 음식물을 지난 이사학에다가 지금 위탁 처리하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 해마다 수수료 상승률이 몇 프로 정도 되는가요? 일단은 뭐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3년 있는데요. 단위로?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계약된 단가는 한 20만 원 정도, 톤당 2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처리 양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데 한 1일 한 25톤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편성은 저희들이 20억 정도. 그렇잖아요. 19억에서 20억 정도. 네, 매년, 매년 올해도 그렇게. 음식물 쓰레기 양은 그렇게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완전. 근데 그 25톤 정도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동료 의원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음식물 처리에 관한 사실 지금 우리 그 이번에 전주시 그 소각장 매립장 관련해서도 많은 그 파동이 있었잖아요. 네, 예. 그런 영향도 저는 그런 것들이 언젠가는 또 음식물에도 저는 올 수 있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예. 네. 그래서 그 음식물 처리 시설을 언젠가는 정말 우리 완주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로드맵을 좀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남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남영 의원입니다. 환경과 우리 임동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항상 애쓴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전문가들이니까 환경과 다 이렇게 오시고 싶어서 다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업무인데. 하여튼, 그래요? 감사합니다.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또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은 가급적 중복을 피하고 간단하게 필요한 거 치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임규현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보험매 입장 이적 처리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제 절차 준비나 또 처음 시행하는 일이다 보니 좀 시행착오도 겪고 이렇게 늦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은 과연 의지가 있는지 또 이게 굉장히 많은 액수의 재정이 예산이 필요한데 과연 어떻게 마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 매립장 이적 처리를 정말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주민, 의회, 행정 합의하에 이제 군에서 직접 공사를 하고 운영도 군에서 해야 한다는 면 다 동의하고 그런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네. 그러면 이제 예산 마련에 있어서는 이제 지금 당초 계획은 두 가지 여러 가지 안이 있기 때문에 이적 처리를 2015년 아니면 2016년 상반기에 끝내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잖아요. 25년. 2025년, 예, 2026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예산은 어떤 방향으로 마련을 할 계획인지도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예산 부분에서는 이제 업무 추진 실적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800억 이상이 지금 투입되는 이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안이 결정된 상황은 아닌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게 한 번에 투자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21년도부터 해서
25년까지 해서 5개년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이 단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뭐 21년부터 23년까지는 입지 타당성이라든가 뭐 설계 영향평가, 그다음에 군 관리계획 결정이라든가 이런 절차, 행정 절차로 들어가는 것이고, 24년에는 어떤 공사비, 25년에는 이전비 이런 형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뭐 처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어떤 한 번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폐기물 조성기금을 조성을 해서 그런 조성하는 부분, 그다음에 군비를 같이 투입하는 부분, 이게 부족했을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고민은 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저희들이 뭐 군비만 투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안호영 의원실하고 협의해서 계속 법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 외에도 국비 확보를 하면 재정 부담이 좀 덜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략 800억으로 본다면 네. 폐기물 조성 기금이 약 400억 되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400억. 지방채 발행이 한 200억 정도. 200억. 예. 나머지는 일반 회계에서 네, 그렇습니다. 200억. 예, 예. 그렇게 해서 총 약 800억 정도로 봤을 예, 때 예, 예. 그러면 이제 우리 기금은 1년에 일반 회계에 1% 이내로 하기로 했잖아요. 예, 예. 그럼 금년에 연말까지 확보해야 할 기금이 얼마죠? 지금 추경까지 요구해서 67억 한 7천 정도 됩니다. 66억 7천 100만 원 정도. 66억 7천 100만 원. 네. 그러면 지금 예산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네. 나머지 금액 네, 편성이 되고 네. 하여튼 이런 부분은 또 우리 환경과에서 특히 이 예산 확보가 반드시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항상 점검하고 또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절차 준비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처 시행착오로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마침 이제 아마 자문 변호사도 담당 변호사도 이렇게 동석을 하고 그러니 그런 거 절대 놓치지 않도록 해서 또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도 쓸데없는 주민들로부터 의구심을 가지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 노후차 조기 폐차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노후차 조기 폐차에는 이 내용을 보면 주로 어떤 것들을 대상으로 하나요? 지금 2005년 이전에 대한 차량이 대부분이고요. 배출가스 5등급 엔진 장착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부터 시행을 했고요. 완주군에는 총 2017년 기준으로 했을 때 9,000대 정도가 있었는데 현재 한 5,000대 정도 마무리하고 잔여가 한 4,000대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4,000대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라고요? 예. 그러면 그거는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나요? 저희들이 이것도 이제 국비 확보해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 한 1,000대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한 2025년도면은 완료될 예정으로 이렇게. 그럼 현재 계획하고 조사된 있습니다. 것이 그 부분이라 연차적으로 하면 2025년까지는 가야 된다고 보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기계는 조기 폐차가 없나요? 농기계. 농기계도 상당히 그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그 배출가스 5등급 엔진 차량에만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요거는 다른 과 다른 부서 사업일 수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제 다른 부서 하여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농기계도 아마 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상을 확대해서 추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다른 쪽으로 지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지금 우리가 유해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도 하셨고 아까 설명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포획틀이라든지 주민들이 좀 요구하는 것들을 새로이 해서 주도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이번에 포획틀은 어느 정도 보급을 했나요? 포획틀 새농가 신청해서 새농가 지원했습니다. 새농가 신청해서 예, 새농가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제 포획틀과 관련해서는 아마 포획틀로 포획할 수 있는 야생동물이 주로 어떤 것들이라고 봐요? 포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멧돼지라든가 이제 고라니 뭐 정도로 판단을 하고요. 지금 이런 저희들이 하는 것들은 좀 시제품으로 나와 있어서 어떤 그 단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수는요? 조수는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에 까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올해도 많이 이제 잡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까치를 뭐 26마리 정도밖에 안 잡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거의 900마리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역에서 좀 꾸준히 요청을 하고 굉장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확대 보급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금년에 처음 시행한 사업인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포획틀로 해서 까치 시세라고 그러더라고요. 까치를 한 마리 저 포획틀에 넣어 놓으면 주변에 있는 까치들이 이제 친구 노는 데인지 알고 잘 이렇게 들어오는가 봐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이것을 어느 한쪽에서만 시행을 하면 뭐 풍선육가에 있고 다른 쪽에 조류가 또 이쪽으로 와서 다시 피해를 볼 수 있으니 가능한 한 까치나 그 다음에 까마귀 이런 것들로 피해를 보고 있는 특히 이제 과수농가, 블루베리 이런 농가들인데 확대 보급했으면 좋겠다. 적극 홍보를 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900마리?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제가 우수 사례로 이렇게 좀 추천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점 감안해서 내년도, 내년 사업을 할 때는 적극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다양화는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성품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지만 기성품이 없는 것들은 저희가 재흡이 형태로 지원을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더 홍보 강화해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주민들이 다양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까치 이렇게 포획했을 때 그 포획 보상금 있나요? 까치는 5,000원입니다. 5,000원. 그럼 이렇게 잡은 것도 이거는 그러면 예산이 많이 나갈 텐데 이것도 해당이 돼요? 네, 됩니다. 네? 하여튼 그 예산 투입 대비 굉장히 효과가 좋은 사업이니까 또 이런 사업 외에도 또 다른 지자체에서 좀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거나 또 주민들의 의견 잘 수렴해서 예산이 더욱더 효과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68쪽에 저도 이제 환경 관련 민원에서 쭉 해봤는데 아까 임기원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좀 다른 측면으로 이렇게 악취 환경 관련해서 이런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지역의 정주 여건에 굉장히 해를 끼치는 이런 부분이라 민원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그 주변 축사를 운영하는 분이나 지역 주민 얘기를 들어보면 이 부분은 악취 저감제나 좀 예산이 좀 들더라도 본인들이 노력을 해주면 정말 획기적으로 많이 악취를 줄일 수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경제적인 것만 생각한다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완주군에서도 좀 악취가 심한 축종이라면 뭐라고 봐요? 일단 뭐 돼지가 가장 심하고요. 돼지를 제일 심하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닭, 개사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악취 저감자나 이런 거를 통해서 거의 악취가 안 날 정도로 이렇게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축사 없나요? 완주군에?
이게 이제 저희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허가하고 단속하는 그것도 쪽이라 관계된 거라? 농업축산과에서는 이제 그런 네. 지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농업축산과에다가 좀 이렇게 악취 저감할 수 있는 안개 분무라든가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예 그거는 제가 농업축산과에다가 다음 시간에 다시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더 덧붙인다면 특히 이제 이 악취와 관련돼서는 특히 야간이나 공휴일에 물론 평일 주간에는 바로바로 민원도 제기하면 또 현장 출동도 우리 직원들이 바로바로 해서 그 시정이나 적발이 적기에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로 그런 것들이 새벽이나 공휴일 밤늦게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도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이 민원에 즉시 응대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거 어떻게 계획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좀 그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제 의원님들께 제가 이제 설명드린 대로 민간 위탁을 통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들도 고민을 했었는데 또 예산부서에서 기간제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공무원이 아니면 사업장 내부에도 들어갈 수가 없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불법 행위를 보더라도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야간하고 휴일에 근무할 수 있는 시간 선택제 임기제를 좀 채용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업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불법 행위가 있으면 단속도 바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 초 정도에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내년 초에 운영할 계획으로 아직 몇 명 정도 운영할지 저희가 그것까지는 2명 정도로 해서 예산부서에 일단 인사부서에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명 정도 인사부서에서 해서? 내년 초에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협의를 했습니다. 예산은 지금 예산계로 올라갔나요? 예산부서하고 얘기해서 네. 그 부분은 이제 저희 이제 공무원 급여 쪽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부서하고도 가능하다. 협의를 했고요. 예.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용만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은 연초에 내년 상반기 중에 채용해서 이렇게 운영해서 주민들 좀 악취에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단속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만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돼도 예. 또 악취는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보고 예. 또 민원도 상당히 줄어들 걸로 봅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초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예. 이렇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부여육종 이지바이오 본사 문제와 관련돼서 물론 우리 군에서도 가능한 한 또 그 이지바이오 측에서 돈사를 매각한다면 우리 군에서도 매입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의원님들도 이제 대부분 공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돈사를 매입하려고 해도 그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 또 그러한 재정은 가능하냐, 이런 것들이 좀 해당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거기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조례내로 이렇게 또 악취로 인해서 생활 환경에 피해가 우려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악취 배출 시설에 대해서 매입할 수 있는 근거가 군에 있습니까? 일단은 악취 배출 시설에 대해서 매입할 수 있는 어떤 그 법적인 조례는 완주군에는 없지만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 악취 방지 관리 지원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해서 시장군사와 협의하여 매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이미 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하고 도 조례에 의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도를 설득해서 도비 확보해서 이렇게 매입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게 군비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예산 절감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걸 제가 이제 지난 8월경에 우리 완주군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악취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 환경에 피해가 우려되고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는 낙지 배출설에 대해서 완주군에서 해당 시설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근데 환경과 검토 보고에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 조례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통일성 있는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일단 제가 좀 보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네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도에 있는 조례를 활용해서 매입하려면 도에서 이런 우리 완주군의 이런 악취 배출 시설이 선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거 또 주민들의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군에서 독자적으로 도례를 만들지 않는다면 사전에 충분히 우리 도하고 소통을 하고 도에 공문이라도 보내서 선제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악취 방지 시설이 뭐 축사, 돈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산업단지에 있는 업체까지 다 포함이 되거든요. 저희로 보면 지금 대기 배출이 한 180개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부지 매입이 필요하다고 하면 부지 매입 환유에 어떤 계획이 있다 그러면 저희 공유재산 관리 뭐 조례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같이 고민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각도로 고민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네.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근거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또 환경과에 다 이렇게 오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니까 또 그래서 열심히 해주시니까 더욱더 이런 문제 같이 힘을 합해서 해결해 볼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네, 이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숙 의원입니다. 뒤에 팀장님들 얼굴이 더 안 밝아져요. 그 얘기를 하니까. 아유, 저는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셔서 건의사항 한 가지하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실태조사 현황 보면 지금 신규 화장실 설치 후 읍면 유지관리 전환 그러거든요. 기존 화장실을 유지관리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화장실 유지관리 할 때 지금 청소하는 분들이 따로 계신가요? 일단은 지금 봉동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를 좀 뭐 채용해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했고요. 삼내는 시니어 클럽 쪽에서 같이 이제 하는 걸로 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읍면에 이제 노인 일자리라든가 이런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은 뭐 몇 시간씩 하는 거예요? 이게 화장실 관리를 계속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다른 일 하면서 같이 관리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화장실 관리가 유지가 안 돼요, 과장님. 왜냐면 삼내만 할 것이 아니라 삼내 이서 이렇게 몇 군데 묶어줘서 거기만 꾸준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그런 요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니어 클럽에 맡기고 또 읍면 노인 일자리 이렇게 맡기다 보니까 사실 화장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거든요. 지금 그리고 우리 완주 방문회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그리고 또 저번에 우리 KBS 다큐에 이선희하고 이금희 20년 지기 친구와 함께 떠나는 완주 힐링 여행 해가지고 대아리 팔각정이 왔어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팔각정이 왔는데 그 앞에 화장실을 갔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과장님 추진 계획에 보면
2022년도 예산 요구액해서 3개 2억 4천 올려놨거든요. 예, 예. 여기 어디예요? 혹시 거기도 포함된가요? 아직 뭐 정확하게 뭐 위치는 정해진 건 아니지만 네. 일단은 지금 운주 쪽, 그다음에 동상 쪽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뭐 동상은 어디예요? 동상은 지금 말씀하신 데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예. 그거보다는 이제 먼저 이봉폭포 쪽에 예. 민원이 지금 많이 있고 저희들한테도 올해도 수차례 요구가 와서 이봉폭포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확보가 된다면 말씀하신 부분까지 한번 고민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도에서 올해 파악을 했는데 또 화장실 관련 공모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공모해가지고 참여하도록 하고 이게 이제 저희들이 한 교수당 8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완제품으로 나오지만 이 상수도가 없는 지역은 관정을 파야 되고 전기가 없는 데는 또 뭐 전기 시설도 해야 되고 또 하수도가 없는 데는 정화조를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시설 때문에 금액이 좀 올라가는데 그 가능한 지역이면 단가가 좀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당초에 3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좀 아껴서 이제 4개소까지 올해도 추가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소양 문제가 있어서 이제 거기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가능하면 저희들이 예산 확보 제가 강력하게 얘기해서 지금 3개소 확보를 제가 한 걸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내년에도 더 많은 곳에 이 화장실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화장실 한 개에 8천만 원이 들어? 이제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화조도 파야 되고 물이 없으면 물도 끌어와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 그런 것들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제 그런 부분도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했던 거 관리가 첫째는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자면 몇 년 전에 이경희 의원님하고 저하고 그랜드 캐년을 갔는데 그 뭐 태어나서 꼭 가봐야 할 곳 1번이 거기라네요. 근데 갔는데 너무너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는 미국이라는 데가 아주 깨끗한 데인 줄 알았어요. 근데 화장실을 남녀 공동으로 써요. 물론 이제 뭐 인종차별은 아니지만 흑인, 백인, 우리 같은 황인종 이게 다 같이 화장실을 다 같이 쓰는데 남녀가 같이 쓰는데 깜짝 놀랐어요. 무서워서 혼났어요 사실은. 근데 내가 그랜드 캐년 하면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는 그 화장실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 무서웠던 그 기억. 우리 완주군도 관광객들이 오시면 그런 기억이 남지 않을까 싶은 약간의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화장실 관리가 잘 돼야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 환경과 같은 경우는 내가 너무 안쓰러운 게 뭐냐면 너무 적은 숫자로 너무 많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임동빈 팀장님도 그렇고 뒤에 팀장님들 아주 미소를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신경 쓰셔서 번역별로 나눠서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많이 안 드실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기간제 채용하는 것보다는 이제 저희가 공공근로 사업이 있으니까 일자리 경제과하고 공공근로 사업으로 이 권역별로 몇 군데라도 한번 해봐서 성과가 있으면 더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인력이 그렇게 많이 안 들면 다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일자리과하고 공공근로 사업으로 먼저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꼭 다른 일을 하시면서 한다고 그렇게 하면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것만 전담반으로 시켜 우리가 환경위원들께서 그 일만 하듯이 그 일만 전담으로 할 수 있게끔 권역별로 나눠서 그렇게 꼭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간행물 구독 현황 보면은 왜 저희 완주신문은 안 봐요? 지역신문인데. 완주신문? 예. 우리 지역에 완주전주 신문하고 완주신문 있거든요. 근데 완주전문 신문은 보는데 완주신문을 안 보시네? 완주신문은 좀 인터넷으로만 있는 걸로 제가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아,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한번 제가 보니까 굉장히 알찬 것 같아요, 내용이. 네, 알겠습니다. 꼭 구독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과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우리 그 테크노밸리에 예, 예.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군수님한테 잠깐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예. 이제 그 부분도 있고 또 우리 환경과를 보면 사실 전문직이시라고는 하지만 또 아니신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 이거 좀 적어봤어요. 좀 읽어볼게요. 이제 제 마음을 담은 건의문입니다. 예. 많은 시간이 지나고 실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되면 그때서야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가습기, 살균기. 가습기, 살균기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안전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차도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런데 17년이란 세월이 흐른 뒤에 결과는 폐 손상에 의한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거나 사망하기까지 하게 되었다. 그래서 환경과는 모든 사업 부처 사업 진행에 있어 계획 단계부터 무조건 참여해야 한다. 그 이유로 가업 진행 시 예측 가능한 모든 환경 영향에 대해 미리 파악하고 대안과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현재 행정은 원론적인 1차적인 환경만을 다루는 행정을 하고 있어서 사업 진행 후 사고가 발생했을 시 환경과에서 사고 해결을 하고 있다 보니 대처가 늦고 사태 파악이 늦어 조기 해결을 하지 못하고 늦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군수님 회의시나 국장님 회의시 어떤 사업이든 어떤 가업이든 계획 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그 사업의 장단점을 미리 파악하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환경 영향에 대해 대안과 대책을 마련한 다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사료된다. 환경과는 지금의 인원으로는 턱없이 모자르다고 생각한다. 심지어는 환경국을 만들어 전문가와 더 폭넓은 인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완주군의 환경 문제만큼은 1등 완주군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다. 제가 사실은 어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이 글을 좀 써봤거든요. 나름대로 좀 써봤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저희 환경과가 이렇게 보면은요, 뭐 이제 인허가 부서기도 하고 또 단속하고 부서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계획 단계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또 어떤 사업이 끝난 이후에 민원은 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정말 직원들이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 단계부터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저희도 이런 사전부터도 뭐 대처도 할 수 있고 어떤 방향도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제 부서 뭐 협의가 오는 것들은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뭐 민원 있는 것들이 오지만 이제 또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 때는 민원이 없었지만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민원이 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 말씀처럼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되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모든 부서에 지금은 모든 부서가 모든 거에 다 환경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뒤에 있는 팀장님들 얼굴을 봬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언제부턴가 미소를 잃어버려가지고 우리 과장님 웃는 얼굴을 못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만들어져서 그 정말 제가 말하는 대한민국에서 1등 가는 완주군이 돼야 된다는 거죠. 환경적으로. 그렇게 이제 저희도 군수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환경과에서도 말씀드려서 꼭 그런 저도 상황이 의원님 됐어요. 말씀한 거 고민하고 이렇게 검토해서 또 인사부서라든가 이렇게 협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1등 가는 완주군을 만들기 위해서 환경과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군민제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보에 대하여 제가 간략하게 보고하고 과장님께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보 내용은 비닐 쓰레기 및 재활용 쓰레기 분리 배출 시 수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재활용 쓰레기를 잘 분리할 수 있도록 재활용 분리 배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제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해오고 있고요. 올해도 9월 1일 이 재활용품 폐가전 제품 분리배출 대상이 되지 않는 품목, 그다음에 종이팩, 종이류 분리배출 방법 등 분리배출에 대해서 오해하기 쉽거나 어려운 점을 쉽게 설명을 해서 이 가이드라인을 제작을 해서 읍면에 지금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완주군 홈페이지에도 재활용품 처리 요령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국민들이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최근 비봉 매립장 등 환경 관련 이슈가 가장 큰 화제입니다. 그만큼 관련 실과에서 애쓰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끊임없이 완주군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년째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해서 지적하고 개선해달라고 행감 때마다 요구하였습니다. 환경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으나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적하신 부분들을 반드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의원님들께서 환경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과장님께서는 미진 업무 및 당면한 현안 문제 업무에 대하여 추진 현황을 의회에 수시로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